안녕하세요, 오븐 크립토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 2편에 대해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2편 영상에서는 시장 구조 지표, 시장 센티먼트 지표, 그 외 참고 지표 등으로 분류하여 비트코인 마켓에 대한 지표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은 온체인 데이터뿐 아니라 그 외 추가적인 기타 시장 데이터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 시장 구조 지표로 CVD 스팟 차트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CVD 스팟 차트는 지금 시장에서의 매매 행위들에 대한 분석 데이터로 CVD는 특정 조건들로 분류하여 매수 매도 압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스팟은 현재 시장의 매수 매도 매물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위의 그래프는 가격과 스팟 차트가 보이실 텐데 가격은 오른쪽 Y축을 보시면 되고 스팟 차트는 해당 가격 시점에서 시장에 적재된 매물을 색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색깔이 연할수록 매물대가 많다는 것이고 색깔이 진할수록 매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아래 CVD 차트를 보면 맨 아래 색깔마다 1K, 10K, 100K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는 투자자들의 자본력을 나눈 것이고 우리는 소위 개미와 고래들이 현재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추가로 거래소별로 CVD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현재 글로벌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2020년 3월 코로나 이후부터 쭉 매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반대로 미국 1위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는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VD 차트에서 투자자들 거래소별로 매수 매도 등을 알 수 있었듯이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우리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비트코인을 홀드하고 있었는지도 알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두 번째, Long Short Holder SPO 비율 비교입니다. 해당 지표는 분석하는 온체인 회사마다 기간이 다를 수는 있긴 하나 제가 사용하고 있는 크립토컨트에서는 155일을 기준으로 장기 단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155일 이상 홀드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장기 투자자, 155일 이하로 홀드하고 있는 투자자를 단기 투자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수익률 SOPR을 비교하는 지표를 그려보면 비트코인 가격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지표가 10 이상일 때 단기 고점, 1 이하일 때 단기 저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이란 거래소들 간 비트코인 가격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념으로 모든 거래소가 제각기 다른 서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전부 동일할 수 없고 이를 통해 특정 거래소가 더 비싸게 비트코인을 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바이낸스,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가격 차이를 말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이라고 부릅니다. 대체적으로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가격이 높은 경우가 더 많으며 음수가 되는 경우 단기 저점, 순간적으로 많이 높아질 경우에는 단기 고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추가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우리나라 프리미엄도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비트코인 가격 차이를 말하는데 김치 프리미엄이 5% 이상 발생했을 때 단기 고점, 음수일 때는 단기 저점인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장 센티먼트 지표입니다. 시장 자금 유입과 과열도 등을 확인하기에 좋은 지표들로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펀딩 레이트입니다. 선물 거래소에서 롱숏 비율이 한쪽으로 쏠렸을 때 비율이 높은 포지션의 투자자들이 주기적으로 반대 포지션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 투자자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펀딩비가 높을수록 롱 포지션 사람들이 많고 펀딩비가 낮을수록 숏 포지션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펀딩비를 통해 시장 과열을 가늠하는 투자자들이 많으며 급격하게 해당 값이 변화할 때 단기 고점 저점이 나오기도 합니다. 둘째로는 미결제 약정입니다. 선물 거래소에서 투자자들이 청산하지 않고 계속 보유 중인 모든 계약수를 의미합니다. 나는 계속 비트코인이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이득 혹은 손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청산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죠. 미결제 약정 값이 높을수록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이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값이 높을수록 크립토 시장의 호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격한 가격 변동 시 롱, 숏 스퀴즈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고
대체로는 하락한 경우가 많으니 해당 구간은 조심하거나 역으로 베팅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온체인 데이터가 아니라 임의로 만든 소셜 데이터입니다. 변동성, 거래량, SNS, 검색량 등을 토대로 산출한 값으로 정량화된 데이터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으나, 그러나 이게 뭘까요? 투자는 심리라고 하는 게 딱 들어맞는 것이 다음 차트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표만 참고한다 해도 공포일 때 매수, 탐욕일 때 매도하면 아주 훌륭한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 참고 지표들입니다. 이 역시 온체인 데이터는 아니지만 투자에 있어 도움될 만한 것들이라 판단하여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도미넌스입니다. 쉽게 말해 전체 크립토 마켓에 대한 점유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는 비트코인이 43%, 이더리움이 19% 정도 가지고 가고 있네요. 도미넌스 변화에 따른 여러 분석들이 있지만 제가 괜찮다고 생각한 도미넌스 분석 지표는 바로 테더 도미넌스입니다. 테더란 크립토 마켓에서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스테이블, 고정된 이란 뜻으로 1달러와 패깅된, 연동된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 도미넌스가 많이 높아졌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 저점, 도미넌스가 많이 낮아졌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을 팔고 나니까 1달러짜리 코인 비중이 높아진 거고, 비트코인을 열심히 사니까 1달러짜리 코인이 많이 없어져서 비중이 적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반감기입니다. 비트코인은 약 4년마다 절반으로 비트코인 보상이 줄어드는 채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반감기를 통해 채굴자들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데, 신기한 것이 반감기 때마다 비트코인이 보여주는 가격 차트가 얼추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반감기에 대한 비트코인 가격 상승 논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맞춰진 거라느니 이제는 반감기 사이클은 없다느니 되게 말은 많지만 비트코인 시스템 내 유일한 사이클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게 더 유익할 거라 판단되어 소개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1편 영상에 이은 이번 온체인 데이터 2편에 대해 짧게 요약해 두었습니다. 시장 구조 지표, 시장 센티먼트 지표, 그 외 참고 지표 등 온체인 데이터뿐 아니라 다른 기타 참고할 만한 지표들까지 개괄적으로 소개해 드렸는데요. 내가 비트코인으로 수익 매매를 하거나 중장기적으로 축적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본인 판단 하에 괜찮은 지표들을 참고하여 진행하신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온체인 데이터도 사실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이 장기 우상향하며 액티브 지갑 수, 즉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전제를 두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딱 봐도 굉장히 저점 같아서 매수를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망해서 소위 떡락하게 되면 온체인 데이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비트코인은 장기 우상향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다음 영상은 비트코인의 미래와 장기 우상향에 대한 저의 생각을 다루려고 합니다. 다만 그 전에 비트코인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해당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비트코인은 과연 계속 오를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행복한 성투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